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자식 농사. 부모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식 농사 아닐까요? 여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프랑스인 아버지 앙투안이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딸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믿었고, 자신의 딸은 논리적이고 철두철미한 아이, 감정보다 이성을 따르던 아이라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돌아가. 출장으로 갔던 한국에 아예 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딸이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금부터 그가 몰랐던 딸의 선택과 마주하는 이야기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메르입니다. 올해 59살이고 프랑스에서 세무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일찍 아내를 잃고 딸 클로에와 둘이서만 살아왔죠. 클로에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딸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돌아가요. 한국 출장을 갔던 클로에가 전화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클로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인이잖아. 성공한 커리어를 포기할 셈이냐?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클로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그토록 논리적이고 계획적이던 클로에가 갑자기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내다니요. 분명 누군가가 딸을 꼬드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로에, 너는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국이 뭘 알겠니?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빠는 한국에 대해 뭘 아세요? 여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클로에의 반박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살아온 59년의 경험을, 제가 쌓아온 지혜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아니, 배신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저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왜 아시아 끝까지 가야 하는 건지, 딸 하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클로에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어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기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에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 남겠다니요. 도대체 한국이 뭐가 좋다는 건지,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딸이 제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를 설득해서 반드시 프랑스로 데려가겠다고 말이죠. 그녀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프랑스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동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빠, 도착하셨어요? 클로에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딸의 모습은 어딘지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클로에,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딸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빠, 일단 호텔에 짐부터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클로에는 제 팔을 자연스럽게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정중하면서도 효율적이었죠.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리의 야경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가요. 클로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라는 음식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클로에, 너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아빠,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편리하거든요. 클로에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냐? 아빠, 내일 아침에 드실 빵이랑 커피 주문하는 거예요. 새벽에 배송돼요. 새벽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모든 게 빨라요. 음식 배달도 30분 안에 오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면 바로 와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정말 정확해요. 클로에가 설명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후진국 정도로 여겼는데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발전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새벽 6시에 배송이 왔습니다. 신선한 크루아상과 원두커피가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클로에의 아파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자체도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해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낙후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파리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놀랐어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켰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어요.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 조심스러운 구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클로에, 내가 여기서 혼자 잘 살아간다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내 고향이잖아. 아빠, 고향이라는 게 꼭 태어난 곳이어야 하나요? 저는 여기서 더 많은 가능성을 느껴요. 클로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클로에가 저를 어떤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한 남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개해드릴게요. 이준서 씨예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38살 정도로 보였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클로에 씨 아버님. 이준서입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우리 딸과 어떤 관계인가요? 아빠, 준서 씨는 제가 일하는 프로젝트의 파트너예요. 제약회사 대표이면서 사회적 기업도 운영하고 계세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준서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저는 고령자를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에 씨의 전문성이 저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지만 준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딸이 필요한 거죠? 프랑스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요. 클로에 씨는 유럽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프랑스의 원격 의료 시스템 경험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준서가 말하는 동안 클로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거였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딸을 꼬드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준서 씨, 당신이 우리 딸을 한국에 붙잡아 두려는 건 아니겠죠? 아버님, 저는 클로에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녀가 언제든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대답은 진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여기서 하는 일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저희 사무실로 와보세요. 클로에 씨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클로에에게 물었습니다. 클로에, 저 남자와 단순한 동료 관계인 거냐? 아빠,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클로에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너는 그 남자를 얼마나 아느냐? 한국 남자들이 어떤지 알고 있느냐? 아빠, 준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고 다정하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준서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정말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좋지 않았어요. 클로에가 걱정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 여기 병원들이 정말 좋아요. 바로 가봐요.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프랑스만큼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었고 대기 시간도 짧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예약 없이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친절했어요. 영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 증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피로와 스트레스 증상이십니다. 이 약을 드시고 충분히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비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무료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저로서는 비용이 신경 쓰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아빠, 약국도 바로 옆에 있어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고 나오는데 클로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뭘 또 주문하는 거냐? 아빠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베개랑 이불을 새로 주문했어요. 새벽에 올 거예요. 새벽에 또?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왔어요. 고급 베개와 부드러운 이불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도착했습니다. 클로에,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빠, 여기는 정말 모든 게 빨라요. 필요한 건 거의 하루 안에 집으로 와요. 쿠팡이라는 배송 서비스에 대해 클로에가 설명해줬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몇 년 전부터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발달했대요. 사람들이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물류 시스템도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빠,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병원 가려고 반나절 기다릴 필요 없고 쇼핑하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클로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저녁에 클로에가 한국 전통 음식을 시켜줬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했는데 30분도 안 되어서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 음식들이 다 집에서 만든 거냐? 네, 여기 음식점들은 배달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 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들이 정말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클로에,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이해하겠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빠, 편리함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클로에의 말에서 깊이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에 끌린 게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시스템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나라가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음 날 클로에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준서의 회사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클로에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고 각종 의료 데이터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빠, 이건 고령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에요. 집에 있는 센서들이 어르신들의 활동 패턴을 파악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거든요. 화면을 보니 정말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잠자는 패턴이 바뀌면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의료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준서가 옆에서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클로에 씨 덕분에 이 시스템이 훨씬 정교해졌어요. 프랑스의 원격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했거든요. 저는 딸이 하는 일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지난달에만 6분의 응급 상황을 미리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았어요.
준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었을 때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고 의료진이 방문했더니 경미한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다는 거였어요. 만약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딸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클로에, 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 아빠, 프랑스에서도 좋은 일을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직접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클로에가 저를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의 집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클로에 씨, 고마워요. 덕분에 안심하고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따님이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집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침실, 거실, 화장실에 각각 있었는데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이 센서들이 제 움직임을 파악해서 혹시 쓰러지거나 아프면 바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기술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클로에에게 말했습니다. 클로에,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훌륭하구나. 아빠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아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됐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나라가 아니라 딸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던 거죠. 며칠 후 저는 클로에와 준서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80대 할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준서가 정말 자연스럽게 할머니께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지난주보다 어떠세요? 다리 아픈 거는 좀 나아지셨나요? 아이고, 준서야. 내가 준 파스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할머니께서 준서를 마치 친손자처럼 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에도 할머니와 한국어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클로에, 언제 한국어를 배웠니? 아빠, 여기 와서 조금씩 배웠어요. 어르신들과 대화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딸이 한국어까지 배우면서 이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집에서는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계셨습니다. 준서가 할아버지의 혈압을 재고 클로에가 데이터를 태블릿에 입력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 좀 줄이셔야겠어요. 그래, 알겠다. 근데 혼자 밥 해먹기가 쉽지 않아서 말이야. 준서가 할아버지와 함께 냉장고를 확인하고 건강한 음식 조리법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준서와 둘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서 씨,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돈이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님,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빠서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거든요. 준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그때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하는 후회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저 같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준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과는 어떻게 가까워진 건가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클로에 씨의 전문성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인품을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요? 클로에 씨는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걱정해요.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거든요. 준서가 클로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클로에에게 물었습니다. 클로에, 너 준서 씨와 정말 진지한 사이냐? 아빠네. 저희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클로에의 고백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아빠, 준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고 다정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철학도 확실해요. 하지만 클로에, 국제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문화 차이도 있고. 아빠, 문화 차이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준서라는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딸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게 된다는 게 걱정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건데 과연 준서가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저녁 준서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클로에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쉽죠. 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아버님, 클로에 씨는 한국에 오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어떤 면에서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정해진 틀 안에서 일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해 보여요. 준서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클로에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거든요. 그런데 언어나 문화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저도 프랑스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클로에 씨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만약 클로에가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함께 있는 거니까요. 준서의 대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클로에를 한국에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한강을 걸으면서 저는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강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여기는 밤에도 안전한가요? 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여성들도 밤늦게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간단한 음료수를 사면서도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준서 씨,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아버님, 사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클로에와 함께 있어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버님, 클로에 씨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봉사활동할 때 보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클로에를 정말 좋아하셨고 회사 동료들도 그녀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클로에 씨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외국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준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클로에 씨 덕분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됐어요. 그녀가 들려주는 프랑스 이야기, 유럽의 문화들을 들으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반대로 클로에는 어떤가요? 클로에 씨는 한국의 빠른 변화와 역동성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의 따뜻함도 좋아해요. 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어요. 준서 씨, 한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만큼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10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인프라도 좋아졌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전된 시스템과 따뜻한 인정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클로에의 선택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곳에서 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클로에와 준서가 함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식 크루아상과 커피 그리고 한국식 미역국과 밥이 함께 차려진 독특한 상차림이었어요. 아빠, 이게 저희의 일상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클로에가 미역국을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좋았어요. 클로에, 너 정말 한국 음식을 잘 만들게 됐구나. 준서 씨가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재미있어요. 준서도 프랑스식 오믈렛을 능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클로에 씨가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줘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희 다음 달에 정식으로 약혼할 예정이에요. 클로에의 말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제는 충격보다는 축복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 너희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기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아버님, 결혼식에는 꼭 와주세요. 프랑스에서 가족분들도 모시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준서의 정중한 요청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 계획이냐? 일단은 한국에서 살 예정이에요. 저희 프로젝트가 더 확장될 예정이거든요. 클로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자주 한국에 오시고 저희도 프랑스에 자주 갈 거예요. 이제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데려가려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았어요. 클로에, 아빠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아빠,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말이야. 공항에서 작별할 때 저는 클로에와 준서를 꽉 안아줬습니다. 준서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클로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클로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중요해. 여기서 좋은 인생 만들어 가렴.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새로운 터전으로 보였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클로에는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그런 멋진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몇 달 후 클로에에게서 결혼식 초대장이 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